저는 99년생 25살이고요. 거의 2,400평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제가 이렇게 딱 한 그릇만 해도 이 정도로 꽉 차거든요. 한 달에 1,000kg. 되게 딸기 농사 하면은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게 할 말인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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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딸기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부 김지훈입니다. 혹시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9년생 25살이고요. 지금 논산에서 내려와서 딸기를 재배한 지 3년 차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딸기 어떻게 해야 좀 잘 딸 수 있나요? 농가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딸기를 감싼 다음에 꼭지를 엄지로 이렇게 톡 하고 따고 있어요. 저는 상처가 안 나게 따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인 거죠? 지금 재배동 2동, 육류동 1동, 그리고 작업동까지 포함해서 총 800평 정도입니다. 원래는 땅에 보통 심어서 하지 네. 않나요? 네, 그쵸. 근데 요즘에는 토경에서 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베드를 올려서 이렇게 상토에서 직접 고설 재배로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딸기를 하루에 적게는 얼만큼 수확하고 많이 나올 때는 얼만큼 쉽게 이 바구니로 설명을 하자면은 딸기가 정말 물량이 많을 때는 제가 이렇게 딱 한 그릇만 해도 이렇게 이 정도로 꽉 차거든요. 거의 한 10개씩 달리는데 저희는 이제 크고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7개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몇 살 때부터 좀 시작을 하신 거죠?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3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농사를 해야겠다보다는 농업 쪽 사업을 좀 시작해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농업대학에 들어가고 회사 생활도 좋지만 제가 뭔가를 해내고 나가는 그런 개척적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업 중에서 어떤 분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농업이 훨씬 블루오션인 것 같아서 농업 쪽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눈이 좀 많이 부시시죠? 네. 저는 올해 금실이랑 죽향을 하고 있어요. 금실과 죽향 둘 다 맛 차이가 조금 나는데 금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숭아 향이 나고 죽향은 되게 토경에서 키우는 딸기처럼 진한 맛이 나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딸기가 지금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네. 당도가 지금 혹시 어떻게 저희 딸기는 거의 14에서 15브릭스 정도 나오고 있어요. 보통 서량 같은 경우에는 한 11에서 12브릭스라고 알고 있는데 14브릭스 정도면은 딸기가 낼 수 있는 단맛 중에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곤충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네. 다 딸기 꽃을 수정하기 위한 꿀벌들인데요. 딸기가 이렇게 꽃이 피면은 꿀벌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지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반 꽃인데 꿀벌들이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털면은 꽃잎들도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이렇게 딸기 알이 맺히고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벌도 다 사는 거죠. 그쵸. 벌도 사야 되는데 거의 한 동에 벌통 하나가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벌을 쏘여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 엄마가 그때 막 한 번 쏘인 적 있는데 나오는 시간대 벌들이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들춰보다가 한 번 쏘이신 적 있어요. 벌통은 기본적으로 거의 하우스 앞쪽에 이제 여기서 딸기 선별하고 포장하는 공간인데요. 보시면은 이 난자 스펀지에 이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에 맞는 딸기를 넣어주면 돼요. 이 정도가 한 대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포장해서 이거를 또 용기나 이런 데에다가 담는 거. 네. 난자 용기에 한번 담고 이런 상자에 넣어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죽향 딸기와 금실 딸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넣어드리고 있어요. 월급으로 생각하면은 한 어느 정도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중소기업 다니는 것만큼은 받지 않을까. 몇 번째 지금 수확하고 계시는? 이제가 2번째. 애초에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장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더 많이 늘려갈 생각이고요. 주변에 땅도 더 준비를 해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네네. 그 임대 땅이 2,400평 정도 돼서 그 남은 땅에다 시설을 올릴 계획입니다. 저도 땅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땅을 찾기도 힘들고 이제 딸기를 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적합한 땅을 못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땅이 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라는 땅이 나와서 한국농어촌공사 땅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땅 사는데 큰 비용을 들지 않아도 되는 점이고 되게 임대료가 싸요. 저희 2,400평 기준으로 1년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 한 달이 아니고 네, 1년? 1년이요. 와, 엄청 싸네요. 네. 아마 여기 살려고 했으면 2억 넘지 않았을까요? 그거 말고도 여기 시설을 구비를 한다거나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재배동 한 동, 육묘동 한 동, 작업동 한 동까지 해서 1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 자금은 어디서? 제가 2020년도에 논산시 청창농에 선정이 됐는데 그 청창농한테 준 혜택 중에 하나가 영농 창업 자금을 줘요. 제가 20년도에 선정이 됐을 때는 최대 3억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5억까지로 늘어났더라고요. 금리도 저 때는 고정금리 2%였는데 올해는 또 1.5%로 내려갔다고. 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뀌었어요. 농사일 하시다가 네. 벌에 쏘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벌이 사실은 딸기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벌이 일해야 되는데 꽃은 많이 나왔는데 벌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벌 입구를 만졌어요. 건드렸어요. 벌 나오라고. 그랬더니 벌이 쐈어요. 산재 처리는 안 해주고요. 웃던데요. 웃으면서 엄마 왜 벌집을 만지냐. 따님분이시잖아요. 부모님이 된 입장에서 다른 일들도 있잖아요. 네. 좀 처음에 좀 들었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저희도 처음에는 농대를 가도 얘가 농대 졸업하고 그냥 농협 이런 데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 딸기를 한다 그래서 땅을 보러 막 1년 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이 주말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원래 농사 쪽 일을 좀 하셨었나요?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님이나. 저는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쉬운 게 아닌데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저가 안 해본 일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딸들만 하니까 딸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가죠. 주연이한테 혼나요. 못한다고. 사실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원래 금수저였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지원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지원해주는 거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다가 이런 것만 저희가 막 해주고 그랬지 농사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돈 하나도 안 해줬어요. 젊어서 안 되더라도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저희 아빠하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안쪽에서도 설명 네. 조금 해주셨지만 이 네. 두 품종이 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속을 갈라보시면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데 속이 빈 딸기는 안 좋은 딸기다. 속이 꽉 찬 딸기가 좋은 딸기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품종 차이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죽향인데요. 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담양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대나무처럼 안이 뻥 뚫려 있다고 해서 대나무 죽을 써서 죽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금실 같은 경우에는 죽향이랑 다르게 안이 꽉 차 있어요. 이게 금실이고요. 이게 죽향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지금 갈라놓고 알려주셔서 아는 거인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아, 네. 즉석에서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얘가 금실, 얘가 죽향. 긴장되지 않으세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첫 번째 딸기입니다, 우선. 근데 너무 조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딸기. 네. 첫 번째 먹었던 게 금실이고 두 번째가 죽향이네요. 아닌가요? 다시. 어떡해요? 충격적이다. 너무 조금 주셨어요. 정말 요만큼 주셔서.
대표님 보통 이렇게 점심도 안 드시고 운동하실 때가 많으신가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바쁘면은 아무래도 일이 우선이니까 점심을 거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딸기 수확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하루에 나가는 딸기 수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5, 60박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물량이 많아지면 그보다 더 많이 나가기도 해요. 금실 딸기가 많이 나가나요? 아니면 죽향 딸기가 많이 나가나요? 저도 금실은 올해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금실 딸기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죽향이라는 딸기 자체는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서 죽향도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논산 오기 전에는 어디에 사셨었나요? 저는 광명리에 살았어요. 불편하신 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하죠. 3년째 이제 살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특히 힘들어서 저녁에 밥하기 싫은데 배달이 안 될 때면은 또 나가서 픽업해 와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슬퍼요. 딸기 농사를 하고 계시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먹어볼 기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딸기 농사 하면은 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딸기로 뭘 만들어 먹고 그러진 않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씩 저희가 찐용 딸기 모아서 얼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무디처럼 그렇게는 잘 해먹어요. 자리 위치 선정도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더 유리해요.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완전 맨 앞에. 입구 바로 앞에 선호하시나요? 이제 다시 먹게 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제 밀려있는 농장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과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꽃이 한 10개, 12개 정도 나오면은 한 5-6개 정도로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딸기 과가 커지고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거의 항상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내려와 계시면 친구들이랑은 자주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자주 만나기도 시간도 쉽지 않고 사실 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는데 금방 갈 수 없으니까 친구랑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분들은 다들 지금 직장 자리 잡으신 건가요? 네,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아니면 뭐 아직 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은 정말 농업이라는 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게 듣는 것 같아요. 역으로 네. 친구분들 얘기 중에서 재밌었던 회사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재밌는 얘기를 하진 않고 이제 아무래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이렇게 뭐라 하는 말?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게 할 말인가 여기 야옹이 밥이 없어 어떡해. 야옹이 아까 다른 야옹이가 다 훔쳐먹었어. 지금 온도 때문에 일종 개폐기를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항상 지금 온도 보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온도 조절하는 거를 몇 번 하시는 건가요? 몇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온도 보고 이렇게 조절해줘야 되고 거의 하루 종일. 이게 24구네. 택배로 딸기가 나가면은 파손이 될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뽁뽁이를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논산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예, 검색해보면. 11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청년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생활하면서 대학가 주변 빼고는 젊은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좀 억압을 주는 것 자체 중에 하나가 청년을 아예 이 지역에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귀농을 해야 된다, 평생 동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 생각엔 그런 억압 때문에 좀 더 청년들이 자유롭게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너무 귀농이라는 것이 잠깐 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청년들도 더 농촌에 많이 올 수 있을 텐데 평생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압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도 사실 청년들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전 더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이 논산에 처음 내려와서 첫 수학하기까지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하셨던 일이 혹시 어떤? 저는 이제 처음 시설을 지을 때부터 3월부터 이제 육묘를 처음 했었어요. 딸기를 심을 때부터가 아니라 저는 아예 제가 심을 묘를 키우는 육묘 과정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주변 분들은 어떻게 딸기 처음 하는 사람이 육묘를 처음 하냐, 위험하다라고 많이 만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왜 육묘가 왜 어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냥 해보니까 더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 달에 딸기가 납품되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딱 이제 3월부터 정말 딸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1kg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많이 나올 때는 1000kg? 1000kg 정도 나오는 거. 한 달에 1000kg? 지윤님처럼 농부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귀농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농업을 정말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무모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농업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농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얼마든지 농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청년에게나 다 가능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학생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장 선호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농업도 되게 괜찮은 진로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같이 청년이 농업을 하는 걸 보고 농업적인 부분에서도 꿈을 많이 키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